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이주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선거를 왜 하는지 알고 있나요? 선거. 그 나라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선거는 이제 나라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하는 선거를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선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는 또 학생회장 선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선거들이 다 대표자를 뽑기 위한 선거다 알고 계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거에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선거의 기원에 대해서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주 옛날로 넘어가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때부터 이제 선거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과는 형태가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성인 남성들이 보통 모여서 대표자를 뽑거나 해임을 결정할 때 선거를 했었어요. 스파르타에서 들어보셨잖아요, 스파르타. 네, 들어봤어요. 스파르타에서는 환호성의 크기로 선택을 하기도, 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의견에 대해서 환호를 많이 하는가에 대한 걸로 선거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로마 공화정에서도 다수결로 중요한 그 관리들을 뽑기도 했고요. 관리의 승진도 이 선거를 통해서 승진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선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선거를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누구나 한 표를 갖고 투표를 하는 이 선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고대? 네, 지금의 선거 방식은 혹시 프랑스 혁명 아시나요? 18세기 프랑스 혁명. 네, 들어봤어요. 네, 그때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나서 권력이 힘이 민중에게서 나온다라는 선언을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중의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바로 1인 1투표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보시면 후보자를 뽑고 그리고 후보자가 뽑히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죠? 공약 세우고. 네, 맞아요. 공약도 세우고 네.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후보를 선정하고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하고 또 투표 날짜를 정해서 투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모든 일들이 발전되고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초기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나라들은요. 남녀가 모두 투표를 했던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남자, 성인, 네, 그리고 일부 계층 이렇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흑인들이 투표를 하게 된 것도 1870년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흑인들도 남성이었지만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시 투표권을 얻은 건 아니었는데 계속 우리 고대 그리스부터 남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성이 최초로 투표를 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아닐까요? 미국. 전 영국이라고 생각해요. 영국. 한국은 아닐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닐 것 같다. 네. 네, 맞아요. 근데 미국과 영국도 아니었고요. 최초로 여성이 투표를 한 나라는 뉴질랜드예요. 네, 1893년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첫 참정권을 인정받아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미국은 1920년부터 할 수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흑인보다 더 나중이죠.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1928년이 되어서야 영국에서도 여성 투표권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럼 선거를 하게 됐을까요? 네, 우리나라 언제부터?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네, 삼국시대. 네,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역사의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선거와는 많이 달라요. 하지만 이제 그때 우리 친구들 교과서 기억해 보시면 백제시대, 정사회의라는 게 있었고요. 신라시대,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에는 제가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국상을 논의하고 재상을 뽑는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선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고려 시대에는 도병마사라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국가의 군기나 또 국방상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옛날 말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거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냐면 언제일까요? 언제쯤일 것 같아요?
1930년? 1930년. 네,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선거는요, 1948년. 날짜는 5월 10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재원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였어요. 그때 무려 투표율이 95.5%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투표율이었죠. 그때가 처음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했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건 남녀 모두가 동시에 투표권을 가졌다라는 것에서 아까 이야기한 유럽이나 미국의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는 선거가 도입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선거는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왜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를 정해가지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으면 대표자는 공적인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선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직접 민주제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나라도 땅도 좀 작았고, 지금보단 작았고, 국민 수도 지금보단 적었겠죠. 네, 그때는 가능했던 게 이제 직접 민주제였다면 지금은 나라의 땅덩이도 커졌고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예전처럼 직접 민주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참여한다기보다는 내 의견을 대신해서 전해줄 대표자를 뽑고, 우리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공적인 일보다는 자기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선거가 필요하고, 또 선거 자체는 나의 뜻을 대신해서 이제 전해주는 사람, 나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것,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혹시 이 대표자를 잘못 뽑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위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앞에서. 예. 그 아무래도 대표자와 반대- 그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일 수도 있게 되겠죠. 아니면은 사회가 혼란해질 것 같아요. 네. 대표자를 잘못 뽑으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선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의견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표자가 자신의 뜻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자칫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자는 한번 뽑아놓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한 학기 1년 단위로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4년, 5년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뽑은 대표자, 그때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선거는 크게 4가지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직접 선거, 그리고 보통 선거, 비밀 선거, 평등 선거. 초등학교 때부터 이와 관련한 교육들이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선거 4대 원칙은 우리 친구가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선거라고 하는데,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주는 거를 보통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평등 선거라고 하는데,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씩만 주는 것, 이걸 우리가 평등 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 선거인데요. 내가 투표하러 가는 날 몸이 아프다고 네가 대신 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직접 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비밀 선거인데요.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비밀 선거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공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비밀 선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선거의 원칙이 있는데 잘 기억해 주시고요. 4가지. 자, 이 원칙 말고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혹시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낯선 단어이죠. 법정은 네, 법정은 알겠는데
네,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정하게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선거에 나올 수 있으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조금 적은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도 선거를 내가 후보자로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선거 비용을 대고 일부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또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선거 공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지역마다 있어요.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무슨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서울 이렇게 도 선거관리위원회이고 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와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개입하거나 압력을 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봤던 선거들 무엇이 있는지 혹시? 학급 선거요. 네, 교실에서 하는 학급 선거. 우리 친구 학생회장이나 학생회장 선거. 반장 선거 경험한 적 있어요. 네, 다 해보셨죠. 학교회장 선거도 있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 동대표 선거도 있어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러면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조합장 선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선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혹시 선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약간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도 사실 IT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 국가 중에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2005년도에 인터넷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되게 일찍 실시했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참 전이잖아요. 네,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공직선거를 처음으로 실행한 나라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예요. 2007년에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선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조금 재미있는 투표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습들 부모님을 통해 듣기도 하고 TV를 통해 방송을 통해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투표 용지가 있고 용지에 기표 용구로 찍어서 우리가 투표용에 넣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은 투표 용구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선택한 후보자를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 그렇게 선거를 운영을 하기도 해요. 일본은 그렇고 또 투표 용지도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나라는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투표 용지에 인쇄가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거기 사진에다가 내가 이 사람 뽑겠다라고 할 때 X 표시를 해야 뽑는다라고 하고 투표하는 나라도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일이나 대통령 선거일은 왜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나요? 네, 보통 우리 친구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 학교 안 가셨죠? 네, 안 갑니다. 자, 학교를 안 가고 선거를 하게 한 거는 사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수요일에 합니다. 왜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에 하는 것 자체도 투표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중에 월요일, 금요일에 투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요? 다 이제 주말이랑 껴있어. 네, 어디 가겠죠. 네,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월요일, 금요일의 경우에는 휴일이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고 어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월, 금을 뺐고요. 자, 화요일, 목요일은 왜 안 할까요? 연이어서 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만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하루만 휴가를 내면 징검다리 연휴가 되기 때문에 화, 목요일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은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에 하는 이유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한 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선거의 기원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선거까지 알아봤어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선거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그래서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투표권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걸 잘 기억하셔서 올바른 대표자를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